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2회에 출제됐었던 전기기사 자기학 문제풀이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보시도록 하죠. 1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동심 구형 콘덴서의 내외 반지름을 각각 5배로 증가시키면 용량이 몇 배가 증가되느냐라는 문제예요. 핵심이 되는 단어는요, 요거이죠. 동심구 혹은 중공도체구 그리고 콘덴서라고 나왔고요. 정전 용량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암기하고 계시는, 물론 이제 정규반 때는 유도를 다 해드렸지만 요런 공식이 있었죠. 세 가지 공식 중에 제일 마지막 거 b-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의 a 곱하기 b다라고 하는 게 기본식이 되는 거죠. 물론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쌤 잠깐만 살펴드리면 c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다라고 해서 이거 통분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의 a, b. 물론 이거 이제 쿨롱 상수 이용하면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에다가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a 곱하기 b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건 제가 볼 땐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내외 반지름이 각각 5배씩 증가가 됐다고 했으니까 내외 반지름을 5배씩 증가시킨 녀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5배라고 묶어서 b-a라고 하나 쓰시고 4파이 입실론 제로에다가 a도 5배, b도 5배라고 하면 5배 하나씩이 약분이 됩니다. 남는 건 기존 식에 5배 한 것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의 자극판이 있습니다. 자극판 사이의 자속 밀도를 B라고 하고요. 자속 밀도의 단위 웨버퍼 제곱미터가 동일하게 나왔어요. 자개의 세기는 H, 투자율이 뮤인 곳에 자개의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줄퍼 세제곱미터 마찬가지입니다. 정규반 때는 요 세제곱미터, 줄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최적당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평행판 콘덴서를 그려가지고 유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개니까 전개편 거를 대응되게끔 썼겠죠.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전개 파트에서의 최적당 에너지 W2 같은 경우는 2입실론분의 로우 S의 제곱이라든가 2입실론분의 D의 제곱이라든가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이라든가 2분의 1배의 2D라고 하는 걸 기본식으로 했었어요. 다행인 거는 최적당 에너지 공식이랑 면적당 작용하는 힘, 정전 흡입력이라고 부르는 공식이 같았다는 거였죠. 근데 요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에 변형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WH라고 해서 자개 파트의 최적당 에너지라면 입실론 대신에 뮤, 로우 S 대신에 시그마 S의 제곱으로 2뮤분의 전속 밀도가 아니라 자속 밀도의 제곱으로 요거 바꿔볼까요? 2분의 1배의 전개가 아니라 H제곱의 투자율로 2분의 1배의 자개하고 자속 밀도를 곱하는 녀석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기본식이었고 그 중에 두 번째를 중요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공식으로 찾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번부터 2분의 1 HB제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패스하시고 HB도 패스하시고 2뮤분의 H제곱이라고 하는 3번도 패스하시면 2뮤분의 B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요 두 번째 식이네요. 요것이 4번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3번. 정연파 자속으로 하여 기전력이 6이 될 때 자속의 주파수가 3배로 증가한다면 기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6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연파 자속을 가지고 만들 때는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하셔야죠. 이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다라고 하는 기본식을 쓰실 건데 마이너스 n dt분의 d라고 쓰시고요. 파이라고 하는 걸 정연파 자속으로 쓰는 거예요. 파이 m 사인 오메가 t. 위상 비교하기 편하려고 정연파 자속을 초기 위상이 0도가 되는 걸 대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이m은 상수 취급받을 거고요. 사인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무다니까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n의 파이 m의 코사인의 오메가 t다라고 하는 게 되고 요것을 사인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오메가 n 파이 m이라고 쓰는 건 그대로 사인으로 바꿔서요. 대신에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이렇게 하는데 주기함수니까 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그러면 이 문제의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파수를 3배로 증가한다고 했으니 발생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여기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오메가라고 하는 각 주파수 내지는 각 속도라고 부르는 것은 2파이 F와 같죠? 그러니까 유기기전력 2는 주파수 F하고 비례한다라는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파수가 3배가 증가됐을 때 기전력 또한 3배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을 찾으라고 합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기전력 2를 하는데 BLV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력인 F, 왼손 법칙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바이는 신이라고 부르는 IBL 사인 세타 왼손 법칙하고 BLV 사인 세타 오른손 법칙을 같이 알고 계실 거고, 왼손 법칙이면은 손가락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 오른손 법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왼손은 FBI라고 하지만 오른손은 두 번째 손가락 검지만 자속밀도 일치가 되고요. F 힘 방향으로 속도가 생길 거고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생길 거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셋째 손가락이라고 하는 중지 손가락을 물었으니까 중지 손가락은 2예요. 2. 그러면 유도기전력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3번을 체크하시면 4번 문제도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요. 물의 유전율을 입실론, 투자율을 뮤라고 할 때 물속에서의 전파 속도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도 공식 기억나시죠? 회로에서도 연관성 있게 쓰는데 속도 V는 위상정수분의 각속도가 돼요. 그래서 회로에서 위상정수는 무외형이든 무손실이든 오메가 루트 LC로 정의를 할 거니까 오메가를 약분을 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루트 LC분의 1이다. 요거는 회로에서 많이 쓰는 공식이고요. 저희는 매질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L하고 C가 전개하고 자개니까 입실론 뮤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로,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로 정리가 될 거라서 요거를 루트에 화면 보이시겠지? 입실론 S 뮤 S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빛의 속도에 빗대서도 표현이 가능하죠. 물론 전파 거리인 파장에다가 주파수를 곱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 그래서 기본 공식 암기하셨으면 풀어내실 수 있었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항이고요. 한번 싹 지우도록 할게요. 6번 문항으로 넘어가시죠. 평면도체 표면에서 D미터 거리에 있는 점전화 Q가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원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 무한원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필요한 일이었어요. 일. 일이라고 하는 건 W, 워크고요. 힘을 가해서 힘을 받은 물체가 이동을 한다면 일을 한 걸로 판단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힘을 구할 때가 관건인데, 왜냐면 힘이라고 하는 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을 때만 4파이 입실론 제로 알자 승분의 Q1, Q2. 이때 만약에 Q1과 Q2가 Q로 같다라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자승분의 Q제곱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 6번과 같은 문제는 전하가 Q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을 구할 수 있는 건 전기자기학 5장에서 나왔던 전기영상법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힘이 4파이로 정리되시면 안 되고요. 영상법에 의한 힘 16파이 입실론 제로 알자 승분의 Q제곱으로 접지무한 평판과 점전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곱하기 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리 하나씩 약분하죠. 문항상에서는 떨어진 거리를 D미터로 표현했기 때문에 R 대신에 D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6파이 입실론 제로 D분의 Q제곱 나와 있는 3번 체크하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대지면에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 받은 힘, 이것도 5장에서 나왔던 건데 접지된 무한 평판, 지표면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가설돼 있는 도체가 있는 건데 이 가설된 도체의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지표면에서부터. 그럼 얘가 플러스 로우엘로 대전되어 있을 때, 선전화 밀도를 가지고 있을 때 동일한 높이의 영상분에 해당하는 영상 성전화 밀도, 즉 마이너스 로우엘이 있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한다면 F는 QE 전하에다 전개 곱해도 되는 거죠. 다만 선전화 밀도를 표현했으니까 로우엘 곱하기 L 곱하기 2가 될 거고, 2라고 하는 건 직선 도체일 때는 2파 입실론 제로 R분의 로우엘인데
R이라는 거리가 HH니까 EH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힘의 모양은 4파이로 바뀌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 H분의 로우 L의 제곱이고 길이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길이를 주지 않을 거니까 단위 길이당이라는 의미로 1을 줄 거고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로 바뀌겠죠. 어쨌든 지금 핵심은 H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는 2번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8번이에요. 자유공간에 있어서 포인팅 벡터라는 것을 P라고 할 때 전개의 세기의 시료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걸 저희는 P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P-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요분은 P로 표시해 봐라 라는 얘기인 거니까 나중에 바꿔서 생각하죠. 포인팅 벡터의 개념은 뭡니까? 면적분의 전력이었어요. 그래서 면적을 나눠주니까 결국에 EH가 나오고 전력의 단위 와트에다가 면적을 나눠라 와트 퍼 제곱미터가 포인팅 벡터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개의 세기의 시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2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전개하고 자개의 관계를 생각해야죠. 2에다가 루트 입실론을 곱한 거는 H에다가 루트 뮤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2라는 전개는 루트의 입실론분의 뮤 곱하기 H가 되죠. 그런데 조건이 자유공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공간이라는 건 공기중과 같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 뮤 제로를 쓰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얘가 377H가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H라고 하는 자개를 표현해 보면 루트의 뮤분의 입실론 곱하기 2인데 이것도 자유공간이어서 진공시 투자율과 진공시 유전율로 바꾸면 377분의 1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전개의 시료값 2라는 건 결국엔 H 곱하기 포인팅 벡터다라고 쓸 수 있는데 H로 표시되어 있는 보기가 없기 때문에 H를 얘로 바꿔줄게요. 여기 있는 걸 대입해도 되겠죠? 그러면 H 대신에 377분의 2분의 1분의 P-가 2와 같다. 그럼 요거 풀면요. 2분의 377P-가 된다. 결국 대각선으로 곱하면 2제곱이라는 값은 377P-가 되기고 요거 없애버리면 루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루트 377P-인데 문제에서는 P라고 표시하라고 했으니 루트 377P라고 하는 3번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8번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한히 넓은 두 개의 평행판 도체의 간격이 D미터이며 그 전이차가 V입니다. 도체판의 면적에 작용하는 힘, 정저 능력이라고 많이 부르던 뉴턴 퍼 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몇 번 문제였죠? 처음 문제였나? 두 번째 문제였나 해서 썼던 공식인데요. 지웠구나. 죄송합니다. 요 두 번째 문제였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식 하나 쓰고 연속해서 써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이용을 할게요. 스몰 f라고 쓰는 게 맞고요. 면적분의 힘이라고 해서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데 다행인 건 요게 줄 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최적당 에너지하고 어떤 거예요? 같았죠? 분모 분자의 미터 곱하면 뉴턴 미터가 줄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스몰 f라고 하는 정저 능력이라는 거는 2입실론분의 로우 s의 제곱 2입실론분의 d의 제곱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 2분의 1배의 2D라고 하는 기본식을 가질 터인데 전개 파트에서는 요 세 번째 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V가 2D와 같다라는 사실 때문에 전개 2가 D분의 V네요 라는 걸 대입하는 거죠. 조금만 올려드릴게요. 안 올라가네. 죄송합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2분의 1배의 2 대신 D분의 V 전체 제곱의 입실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입실론 제로에 D분의 V 제곱 나와 있는 4번을 체크하시면 9번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10번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거 많이 실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써보셨으면 실수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머리로 생각하실 때 이게 CBT의 단점이죠. 쓰기가 좀 귀찮아지니까.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 2라고 나와 있고요. 유전체가 접한 경계면에서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전율이 입실론 1인 유전체에서 유전율이 입실론 2인 유전체로 전개 이원이 입사각 세타1이 0도입니다. 세타1이 0도라는 거는 수직으로 입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직으로 입사하게 되면 전속 밀도 D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저희는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속 밀도 D1 값과 D2의 값이 같다라는 시작을 잡아주셔야 되고 전속 밀도는 E1의 입실론 1, 여긴 2니까 E2의 입실론 2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표현하긴 걸 보니까 뭐 2분의 1이냐 1분의 2냐 이런 모양이 있어서 제가 얘를 한번 옮겨 볼게요. E2를. 그럼 E2를 넘겨서 E2분의 E1이라고 식을 세운다면 입실론 1이 넘어가니까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 뒤집으면, 두 개 뒤집으면 여기다 쓸게요. 1분의 2라고 쓸 수 있으면 오른쪽 등식도 뒤집어야 되니까 2분의 1으로도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대응되게끔 4번에다 체크하셨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3번에 체크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거죠. 그래서 10번에는 정답이 4번입니다. 11번 문항입니다. 평등 전개 내에 수직으로 비유전율 입실론 S가 2가 되는 유전체 판을 놓았을 경우에 판 내의 전속 밀도 D가 나왔어요. 전속 밀도가. 분극의 세기를 구하네요. 폴라지레이션이라고 부르던 분극의 세기 공식이 몇 가지가 있죠.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1 곱하기 2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전속 밀도로 표현하면 D에다가 1 입실론 S분의 1이다라는 것도 있고 분극률 이용하면 카이 곱하기 2다라는 식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전속밀도 나왔으니까 요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속밀도 D가 얼마예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쓰고요. 1 마이너스 비유전율은 얼마입니까? 2가 되네요.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2번이 1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2번. 공기 중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5N입니다. 두 전하 사이에 유전체를 넣었더니 힘이 2N으로 되었다면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라서 식을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공기 중일 때 힘을 F0라고 한다면 공기 중일 때 힘은 4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R 자승분의 Q1 곱하기 Q2, 1, 2를 곱한 건데 요렇게 한 힘이 5N이래요. 그런데 공기 중이 아닐 때 힘을 구한대요. 그걸 F라고만 할게요. 그럼 요 녀석은요. 4파이의 입실론 제로에다가 비유전율에다가 거리의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한 결과가 2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므로 여기 입실론 S를 제외한 빨간색 부분의 크기 노란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5라면 그러면 입실론 S분의 5값이 곧 2와 같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전율이 2.5가 되겠구나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죠. 2.5분의 5 해야 2 나오는 건 아실 거니까. 그래서 좀 평이한 문제네요. 다음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의 크기가 0.05헨리가 나왔고요. 0.05초. 이게 화면이 좀 잘리니까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전류가 0.05초 동안에 2A가 변했습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유도 기전력 2는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라고 하는 전자유도 공식이랑 같은 식 마이너스 l dt분의 뭐가 있습니까? di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에 0.05헨리 dt라고 하는 거 0.05초. 전류 변화는 2. 그럼 이렇게 없어져서 마이너스 2볼트가 되는데 보기에 마이너스가 없다면 크기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2볼트가 1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정전 용량이 20 마이크로페럿인 공기의 평행판 커패시터에 0.1 쿨롱의 전하량을 충전합니다. 두 평행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10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유전체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하량. 좀 독특한 패턴의 문제였어요. 보통은 분극 전하 밀도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라서 아까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지웠구나. 아이고야. 보여드리려고 하면 꼭 그러네. 11번에 있었던 폴라지레이션 식에서는 단위가 뭘로 나와요?
쿨롱 퍼 제곱미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위가 뭘로 나왔어요? 쿨롱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식은 아니고 식을 좀 바꿔줘야 돼요. 잠깐만 쓰겠습니다. 폴라지레이션 P가 입실론 제로에다가 입실론 S-1 곱하기 2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속밀도 D에다가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고 분극률 곱하기 2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쌤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두 번째 식만 보시면 되겠죠. 요 두 번째 식만. 왜? 여기 용량이라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유전율 나왔고요. 전하 충전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찌 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싹 지우고. 분극의 세기라고 하는 공식 중에 P를 전속밀도로 표현하면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이에요. 해서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가 나와요. 이건 분극의 세기예요. 분극의 세기. 근데 지금은 분극 전하량을 구하니까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로 나오면 안 되고 쿨롱으로 나와야 돼서 분극 전하량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거 뭐 Q'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P에다가 S를 곱해야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요 S를 곱했다는 거는 D에다가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 곱하기 면적하는 거네요 라고 할 거고요. 전속밀도라고 하는 D는요. 쿨롱 퍼 제곱미터의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적분의 전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이 요렇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S가 약분이 되네요. 그럼 Q라고 하는 전하가 몇 쿨롱 나왔죠? 0.1 쿨롱. 1 마이너스 비유전율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10이 나왔네요. 그것분의 1 하시면 정답이 되죠. C값이라는 20 마이크로페럿은 낚시값이죠.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럼 이게 0.09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번에다가 체크하시면 요 결과인 0.09. 패턴이 조금 달랐어요. 분극 전하 밀도가 아니라 분극 전하량을 계산하는 거라 마무리에 면적 S를 하나 곱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서 계산기 눌렀던 게 맞네요. 0.09라고 하는 녀석.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요. 반지름이 Am이고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가 N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를 구하래요.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덕턴스는 인테그랄 HDL이 시그마 NI와 같다라고 하는 주의적분 법칙을 적용시켜서 유도해내는 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유도된 결과들을 보면 환상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 L분의 뮤 SN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면 권선수가 다를 거니까 뮤 S N1 N2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건 환상 솔레노이드가 아니라 무한장 솔레노이드이니까 이 환상 솔레노이드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길이도 알지 못하고 권선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뮤 S 미터당 권선수 N0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 쓰죠. 그래서 뮤 S N제곱이 기본식이 돼야 되는데 S는 단면적을 말하는 거니까 파이 R 제곱이나 파이 A 제곱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뮤 파이 A 제곱의 N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 1번을 체크하시면 정답 되겠네요. 16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반자성체의 투자율과 공기의 투자율을 비교한 것. 이것도 좀 독특하기는 한데요. 반자성체 혹은 역자성체라고 나오면 비투자율의 크기가 1보다 작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반자성체의 투자율을 뮤라고 한다면 진공시 투자율의 비투자율을 곱해야 되는데 곱해지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값을 곱한다는 게 반자성체의 투자율이고요. 오른쪽 비교 대상이 되는 공기의 투자율을 뮤 제로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란 말이에요. 왜? 공기일 때는 투자율 뮤가 뮤제로 곱하기 뮤S인 건 맞지만 뮤S가 1이니까 곱해져 봤자 그냥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곱해지는 뮤S가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이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이 된다는 거죠. 결론은 반자성체의 투자율이 공기의 투자율보다 작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7번입니다. 도전율을 시그마라고 표현하고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표현한 매질에서 교류전압을 가할 때 전도전류라는 크기와 변이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를 찾는데 전도전류라고 하는 거는
회로상에 흘러가는 전류라고 해서 자기약 6장에 보시면 전류 밀도 값과 동일해요. 그러니까는 암페아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쓰는 거고 변이 전류는 암페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변이 전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변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녀석으로 비교 대상을 바꿔준다면 암페아 퍼 제곱미터랑 같다. 같은 개념으로 쓰는 거죠. 면적을 곱했냐 안 곱했냐 이 차이니까. 그래서 전도 전류라고 하는 녀석을 IC라고 하고요. 변이 전류 밀도를 ID라고 일반적으로 쓰는데 11장에서 배웠죠. IC는 KE와 같고요. 변이 전류 밀도는요. 맞습니다. 오메가 입실론 2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 2가 약분이 되고요. 오메가가 2파이 F인 거고 거기에 입실론 곱한 게 K랑 같다. 그렇다면 주파수 F는 2파이 입실론 분의 K와 같다. K 대신에 시그마 쓰셔도 상관없죠. 1번에 같은 내용의 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그림과 같이 직각 코일이 이렇게 나왔네요. 좀 지울게요, 쌤들. 요거 이제 전에 17년인가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그때도 좀 어려웠잖아요. 일단은 한 번은 오리지널로 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석밀도 존재하고요. 5A의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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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 이렇게 흐르는 거죠. 지축에서의 토크를 구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토크를 계산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가 봐요. 근데 토크는 거리 벡터 크로스 힘 벡터 외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힘 벡터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힘 벡터도 찾아야 되는데 힘은 I 크로스 B 그리고 L은 스칼라 값이 되죠. 요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리가 바꿔지면 안 돼요. 그럼 일단 요거 먼저 계산을 할게요. 힘부터 계산을 하고 거기 거리 벡터를 곱해서 토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힘 벡터는 I라는 전류가 생겨야 되는데 지축에서 회전을 시키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류가 아래로 내려가는 얘를 보는 거죠. 그럼 여기 5A가 흐르긴 하지만 Z축, 지축의 아래쪽이니까 전류의 크기는 5라고 쓰고 방향 성분을 마이너스 AG라고 할게요. 거기 크로스 B 벡터는 0.05에다가 루트 2분의 그냥 쌤 이렇게 쓰자. 이거 같이 쓰면 헷갈리니까 있잖아요. 요거 숫자만 쓸게요. 루트 2분의 0.05라고 쓰고 방향이 AX 플러스 AY다. 같은 의미죠. 여기에 크로스 L이라고 하는 길이는 0.08m라고 하는 거리가 있네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럼 이제 제일 쉽게 계산하는 건 숫자만 곱하는 거예요. 얘 5,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분의 0.05, 0.08만 일단 곱하고 방향을 찾을 건데 이걸 곱하면 0.0141이 나와요. 동그라미 친 거 곱하면 0.0141이 됩니다. 그럼 방향 성분 한번 볼까요? 방향은 마이너스 AG랑 AX가 크로스 돼야 돼요. 그럼 밑에 있는 AG, 밑에 방향이 AG고 AX가 앞쪽이니까 이렇게 감싸진다면 이게 화면으로 좀 그러네. 이렇게 감싸지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AY가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AY가 나올 거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AG랑 AY 밑에서 AY라고 하는 쪽으로 감싸지니까 마이너스 AG라고 하는 밑에서 AY 쪽을 감싸지면 AX 성분이 나오거든요. 이거 로테이션 법칙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빨간색 성분 만드는 거에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쌤. 우리가 자기약 때 IJK라고 썼는데 AX, AY, AG, AX, AY, AG, IJK 쓴 거예요. 요렇게 가면은 플러스 로테이션 방향이 되는 거고 반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로테이션 방향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첫 번째가요. 뭘 뜻하는 거냐면 AG에서 AX예요. 그런데 AG라고 하는 데서 AX를 가면 AG에서 AX로 가게 되면 AY가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AY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AG에서 AY로 간 성분 찾을게요. 이번에는 AG에서 AY로 간 성분이니까 AG에서 AY면 이렇게 간 거죠. AG에서 AY. 근데 이 파란색처럼 반대로 가면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라고 해서 AX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편하실 수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럼 이게 일단 힘 벡터를 만든 거고요.
힘 벡터에다가 거리 벡터를 크로스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거리 벡터는 0.04가 되죠. 근데 반대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AY 성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가면 여기를 가면 마이너스 0.04인데 그냥 0.04라고 하는 거리 벡터로 만들고 대신 마이너스 AY 성분이 되겠죠. 거기 크로스의 힘이라고 했던 거 얼마였어요? 0.0141에 마이너스 AY 플러스 곱하기 H가 되죠. 여기에 H.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수치만 곱하는 거죠. 요거 수치만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 성분 보는데 같은 방향끼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무시합니다. 허나 이 녀석은 존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AY에서 AG로 가래요. 그럼 AY에서 AG로 간 거거든요. 지금 AG 맞나? AX죠? 죄송해요. 여기가 AX죠.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AY, AX니까 AX죠. 그럼 마이너스 AY에서 AX로 가게 되면 AY에서 AX로 이렇게 반대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AG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무슨 성분으로 봐라? AG 성분으로 봐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고 이 방법이 오리지널이라 원래는 이제 손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화면상으로 해드려 봤자 잘 못 보실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좀 이용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잘 보시면 있잖아. 팁이 좀 있어요. Z축에서 토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Z축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무시해. 여기서 줬으니까. 그럼 방향 성분을 AG라고 설정을 하면 나와 있는 숫자들만 곱하면 그 결과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시게 되면은 답이 AG 성분 중에 답은 있을 거니까 AX라고 나와 있는 녀석들을 없애버려 주시고 요거 AX, 요거 AX 여기 아까 5.66이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관연도에 수록되어 있던 문제라 한 번쯤은 보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19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자성체의 자속밀도 B의 크기와 자와의 색이 J의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자와의 색이라고 하는 건 분극의 세기에 대응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 썼던 자리에 뮤제로, 뮤S, 마이너스 1에 H. 자속밀도 B로 쓰면 1 마이너스 뮤 S분의 1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자와의 색이 식이 되는데 지금은 J하고 B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요 두 번째 식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강자성체라고 나왔어요. 그럼 강자성체는 B2자율이 1보다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2자율을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B라는 거 모르니까 내비두고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1에서 10분의 1을 빼면 10분의 9, 0.9니까 결과적으로 0.9B가 J랑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B라고 하는 곳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0.9 곱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돼요? 9죠. 그럼 B는 10일 때 J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J는 B보다 약간 작다라는 녀석을 체크하실 수 있어요. 20번 문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거리 Am인 곳에 점전하 2파이가 있을 때 도체 표면에 유도되는 최대 전하 밀도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20번 문항이 되네요. 그럼 요 녀석을 할 때는요. 무한평면 도체라는 얘기 나왔고 거리 Am인 곳에 점전하가 있대요. 근데 전하가 하나죠. 그럼 이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넓은 데다 갈까? 잠깐만요. 점전하가 2파이라고 나왔어요. 선생님 이쪽에다가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전하 Q를 2파이라고 했고 무한평면 도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무한평면 도체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Am 떨어진 곳에 점전하가 하나 있는 거야. 이걸 Q라고 할게요. 그러면 무한평면 도체 반대편에도 영상분에 해당하는 전하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Q-는 마이너스 Q하고 같을 거고 만약 원점에서부터 Y만큼 떨어진 곳에 단위전하 1쿨롱이 있으면 이렇게 반발력을 갖고 있는 전개가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흡입력을 갖고 있는 전개가 하나 있을 건데 둘은 같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성한 게 평행사변형 합성 공식에 의한 요게 되겠죠.
그럼 요거 2-라고 하면 요 2- 어떻게 구했던가요? 요거는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또한 뭐가 될 거니까 세타일 거니까 이 길이를 찾는 거죠. 이걸 대문자 r이라고 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은 지수법칙상 a제곱 플러스 y제곱의 2분의 1승이다라고 표현이 되니까 전개 2-라고 했던 합성된 거는요. 2라는 전개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의 2배만큼이죠. 왜? 이렇게 수직을 내려버리면 여기까지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니까 그거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죠. 이게 전개였어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2라는 거는 점전화로부터 발생한 거라 4파 입실론 제로 떨어진 거리 r자승분의 q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대문자 r분의 a가 될 거고 곱하기 2라는 얘기죠.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3승인데 4파이 입실론 제로에 r3승은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2분의 3승이 될 거고 2aq가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2하고 4가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하고 4하고 약분해서 요거를 2로 바꾸자. 요거를 2로 죄송합니다. 2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되는 게 전개를 구한 거예요. 전개. 근데 전개의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맥스라고 하는 전개의 최대값은요. 어떻게 설정했었죠? 아까 그렸던 그림에서 1쿨롱이라는 단위 전하가 y만큼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때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거니까 커진다. 그래서 여기 Emax를 만들 때 y 값만 0으로 잡아주자는 얘기예요. 그럼 a의 3승인데 얘랑 약분되니까 2파이 입실론 제로 a 자승분의 q가 되고 마찬가지 쿨롱 퍼 제곱미터죠. 그러면 전속 밀도의 최대값인 dmax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Emax 곱하기 입실론 제로가 될 거니 2파 2의 a 자승분의 q가 되죠. 여기다가 입실론 제로 곱하면 약분되니까. 이건데 이렇게 되면 전속 밀 이거 전개잖아. 죄송합니다. 이거 전개였으니까요. 볼트 퍼 미터 라고 하는 단위 쓰고 여기가 쿨롱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 썼겠죠. 그런데 아까 전하가 얼마로 나왔어요? 요 Q가 2파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A제곱분의 1이죠. 이상 설명드렸던 얘기들은 전부 다 플러스 Q쿨롱과 마이너스 Q쿨롱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니까 흡입력이 생겨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는 2파 약분된 A제곱분의 1이라는 게 답에 있을 거예요. A제곱분의 1이라는 게 답에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20번에 1번에 A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마이너스는 흡입력이니까 항상. 그래서 20번 문제까지 보시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년 이외에 기사에 나왔던 자기학 문제들은 뭐 늘상 나왔던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복원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마다 보셨던 문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적어도 이런 문제 한 번쯤은 풀어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